반갑습니다. 밤을 굉장히 깔끔하게 자고 왔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정신이 맑은 상태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기분도 좋아요. 지금 굉장히 맑은 상태라 아주 지금 상쾌하다고 할 수 있네요. 잠을 사실 2시간 정도만 잤어도 됐을 정도라서 딱 2시간 정도 자고 오니까 확실히 좀 정신이 맑아가지고 좀 상쾌하네요. 역시 사람은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녁 방송은 뭔가 사실 원래 6시에 키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늦었죠. 별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 거 좀 보다가 다른 사람 이제 보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좀 보는 사람 쪽 방송 좀 보다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일단은 원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지소 출신이라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보다가 늦었는데 오늘 그 다시 보기를 업로드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제 다시 보기 채널에 영상 몇 개가 조회수가 한 1에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오잉 이것도 노출이 되네 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뭐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기가 솔직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전 오히려 유튜브 다시 보기 영상들보다 제 소개 영상이 좀 더 떴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게 좀 더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가고 제 취직 방송으로 유입됐으면 좋겠는데 왜 다시 보기 채널만 다시 보기 영상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는 가능하면 이제 저 소개 영상이 홍보가 돼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돼서 취직 채널 놀러왔으면 좋겠는데 교류 창고로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 다시 보기 영상만 조회수가 오르는 걸 보니까 살짝 아쉬운 감각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5 정도나 오른 것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마도 어젠가에 오른 것 같던데 보니까 진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올랐네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것도 아니고 아마 어제 오른 것 같네요. 48시간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지난 48시간 이내에 오른 거라고 뜨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올랐나 봐요. 어제. 심지어 오늘 오른 거는 심지어도 이제 그
19일 영상인데 19일 영상 어제 영상이죠. 어제 방송이었는데 어제 방송은 제가 저녁 방송에 너네 보니까 테트리스 영을 방송했잖아요. 제가 아마도 테트리스 썸네일에 이끌려서 오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놀러와 주셨으면 하긴 하지만 제가 다시 보기 채널에 따로 다시 보기 영상에 따로 이제 치즈직 링크를 걸어놓진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채널에 걸렸거든요. 채널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쏟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꾸준히 방송 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까지 이제 거의 한 10일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벌써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6월 끝까지가 열흘 뒤면 이제 벌써 7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르지 않나요? 제가 방송을 이제 다시 보기를 다시 신청한 거를 기준으로 해도 사실상 이제 한 나흘 됐는데 다시 보기를 기준해서도 나흘이 됐는데 사실 다시 보기 기준으로 안 해도 사실 닷새인가 엿새 됐죠. 사실 엿새 전부터 방송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가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으면 하는 감각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기는 어렵겠죠. 시간이 조금만 느리게 흘러가 준다면은 제가 방송을 더 많이 할 텐데 말이죠.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되게 시원하네요. 사실 날씨가 습한 거는 습한 대로인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또랑 별개로 굉장히 시원하니까 여러분들 제습기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으시기만 해도 사실 되게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방송할 때만 좀 닫아놓는 편이고 방송하자마자 바로 창문 열고 창문을 활짝 열고서는 이제 환기를 하는데 환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이 격리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돼 있으니까 환기가 안 돼 있다가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후웅 하고 들어옵니다. 진짜 바람이 수웅 하고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이제 바깥 바람이 수웅 하고 들어와서 정말 시원하게 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는 선풍기를 안 틀 정도로 지금 어제 비 와서 그런가 날씨가 되게 시원합니다. 습하긴 습한데요. 습하긴 습한데 뭐 솔직히 말해서 시원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20도 가깝게 내려갔는데 몽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그래가지고 지금 습도가 높기만 하지 사실 온도는 되게 시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제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네요. 어제보다는 어저께에 가깝죠. 어저께는 습한 데다가 이제 덥기까지 해가지고 훨씬 덥고 훨씬 습했는데 점점 습한 게 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온도 자체가 내려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원합니다. 시원해가지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딱히 습한 걸 신경 안 쓰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습한 걸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신경을 잘 안 쓰는 게, 제가 워낙에 이제 피부가 생각보다 건조해가지고 해도 습하더라도 사실 찝찝한 거보다는 몸이 뽀송뽀송해져서 전 좋습니다. 사실 물론 별개로 비가 오면은 이제 사실 기압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별개로 여타 사람들과 같이 꿀꿀해지긴 하지만 그거랑 그냥 저는 근본적으로 습하면은 몸이 건조한 게 해결돼서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을 좀 싫어합니다. 제가 몸에 원체 열이 많은데 땀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땀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오히려 습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찝찝한 것 뿐이지, 더운 것 때문에 땀을 잘 안 납니다. 더운 것 때문에 땀이 잘 안 나가지고 더위를 잘 안 타는 것 같은데,
추울 때는 겨울에는 추위를 진짜 잘 탑니다. 오죽하면은 여름에는 이제 옷을 길게 입고 다녀도 크게 덥다고는 안 느껴지고 그냥 적당히 따뜻하다고 느껴지는데 겨울에는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춥다고 느낄 정도로 추위에 정말 약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차가운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괜히 시원한 음식이라고 하죠.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냉면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해가지고 뭔가 웃긴 게 이게 몸에 열이 많아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음식은 차가운 걸 좋아하는데 몸은 따뜻하길 원하는 살짝 그런 케이스라서 열이 많아서 차가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이 많아서 실제로 제 몸이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수족냉증이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몸이 설계가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의 몸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설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 몸을 볼 때마다 사람의 몸은 대체 어떻게 설계됐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사람이란 왜 이렇게 모순적이게 설계되어 있는가? 얼탱이가 없죠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요. 살이 빠질 때 보통의 다른 동식물들은 살이 빠질 때 지방이 먼저 빠지는데요. 이 사람은요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왜냐면 근육을 안 쓴다 판단해가지고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운동을 안 하면은 지방이 찌는 이유가 근육이 먼저 빠져서 그래요. 단식을 하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단식을 하면서 그래야지 근육이 좀 덜 빠지면서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정말 얼탱이가 없죠. 모순적인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래서 정말 해양생물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사람의 몸이 되게 모순적입니다. 아주 웃긴 몸이에요. 웃긴 형태죠 정말. 그냥 그런 얘기로 몸에 원체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시원한 걸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은 가장 쉽게 접하는 시원한 물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시원한 물을 정말 많이 먹고 외에도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정말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죠 사실 아이스크림이 차가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차가운 거는 단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합니다. 단 거를 가끔 필요할 때 이제 먹어야 되는데 당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이 달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워가지고 미각을 조금 마비시켜야 되나 그런 좀 둔하게 만드는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추우면은 감각이 조금 둔해집니다. 그래서 혀가 미각세포가 좀 미래가 둔해진다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둔해져가지고 되게 단데 그 녹고 나서 먹으면 진짜 단데 실제로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렇게 달다고 못 느끼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이 필요할 때 바로 접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사실 혀가 단 걸 잘 못 먹는 거지 속은 어느 정도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단 걸 못 받아주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합니다. 달고 단데 일단 달긴 한데 혀가 달다고 별로 못 느껴요.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쌓아놓고 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체리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체리 아이스크림 하면 솔직히 딱 하나가 돼지바거든요. 돼지바가 바뀌었어요 옛날이랑. 돼지바 옛날에는 안에가 딸기잼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얼음이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돼지바 겉에 붙어있는 초코 부스러기가 훨씬 많았거든요. 오죽하면은 돼지바를 까잖아요. 까고 꺼내면은 옛날에는 초코 부스러기가 나올까봐 걱정을 했어요. 초코 부스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떨어져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초코 부스러기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 좀 아쉬워요. 이게 정말 저는 많이 먹고 싶은데 없네요. 돼지바가. 옛날에 조스바도 좋아했었는데 조스바도 뭔가 맛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맛이 아쉽습니다. 옛날에 한창 아이스크림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 하나가 돼지바랑 폴라포라고 있거든요. 폴라포? 포도맛 얼음 과자 같은 게 있는데 폴라포 진짜 좋아해가지고 폴라포 가끔씩 사 먹는 적이 있었습니다. 폴라포랑 비슷한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될까 얼음 과자가 되게 많았어요. 얼음 과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얼음 과자들 정말 좋아했습니다. 입안에서 굴리면서 어느 정도 녹으면 이빨로 깨트려가지고 먹는 거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깨트렸다 해서 떠오르는 건데 여러분들 얼음 깨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얼음 깨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안 좋답니다. 그 이빨이 안 좋대요. 치아 상태 안 좋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음 깨먹는 거 뭔가 하게 되지 않나요? 그냥 먹다 보면은 얼음을 깨먹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치아에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안 좋은 걸 아는데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게 돼요. 계속. 그래서 얼음을 먹을 때 저는 얼음을 먹고 보통 물을 되게 빨리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음료수 같은 거 좀 빨리빨리 마시는 분들, 좀 훌쩍훌쩍 마시는 분들에 제가 좀 되게 많이 마시는 분들 한 번 마실 때마다 그런 분들 특징이 이제 얼음이 남잖아요. 얼음이 남으면은 저는 일단 깨먹습니다. 입안에 굴리다가요. 특히 여름에는 입안에 굴리다가 어느 정도 얼음이 녹았다 싶으면 깨먹습니다.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얼음을 좀 깨먹는다.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죠. 치아에 안 좋다, 잇몸에 안 좋다 막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음을 깨먹는 걸 참을 정도로 굳이 치아를 아껴야 되나? 양치만 열심히 해도 사실 치아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니란 생각이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얼음이 솔직히 깨먹는 게 좋잖아요. 깨먹으면 뭔가 저는 특유의 그 상쾌함이 있습니다. 얼음을 깨먹으면. 여러분들은 얼음 깨먹는 거 좋아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음 깨먹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폴라포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폴라포 같은 이제 얼음 과자 아이스크림이 되죠. 보통 그런 거. 얼음 과자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뭔가 씹어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때 빨대 씹지 말라는 말 들었던 사람도 많을 테고요. 저는 그 중에서 그 나무젓가락도 한 번씩 이빨로 깨물면서 이제 씹었거든요. 그러다가 나무젓가락 납작해지고 그러기도 하고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이제 깨물면서 하다가 납작해지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하고 이쑤시개는 특히나 그런 적이 꽤 있었는데 그냥 뭔가 깨무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언가 이제 말랑말랑해 보이거나 그런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깨물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사람을 보면서도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깨물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저는 입안에다가 이제 그 엄지 부분이라고 하죠. 엄지 부분 이제 그 살 쪽 맞는 부분 좀 통통한 부분 거기를 입안에 넣고서 한 번씩 깨뭅니다. 그렇게 해서 욕구를 조금 이제 해소하는 편이고요. 뭔가 그 깨무는 욕구가 저의 조금 성향적인 것 같아요. 범고래 시절에 해양생물 시절에 그런 욕구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해양생물 시절에 그런 욕구인지는 몰라도 뭔가 깨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빨을 이제 입술 뒤에 놓고서는 입술로 한 번씩 깨뭅니다. 그럼 고양이가 싫어하긴 하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놔두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걸 깨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깨물면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낄 만한 행위가 있나요? 저는 일단 깨무는 거거든요. 뭔가 깨물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이제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은이나 철 이런 금속류들 말고 물 먹은 나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죽이라던가 아니면 베개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깨무면서 우물우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우물우물 하는 걸 좋아하면은 이제 사실 그냥 우물우물 하면 되는데 그냥 깨무는 걸 좋아해가지고 깨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깨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마다 뭐 방금 말했다시피 엄지 그 살 좀 통통한 부분 있잖아요. 뭔가 나이테라고 하죠. 보통 나이테가 맞나?
손금 볼 때 나이금이라고 하는 걸 기하는데, 손금에서 나이금, 이제 그 나이금 쪽 부분 살 있잖아요. 그쪽을 좀 깨뭅니다. 그쪽 깨물면서 우물우물하면서 조금 욕구를 해소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깨무는 거는 음식 먹으면서 이미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보통은 그럴 일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깨물 만한 상황이 별로 안 나온다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한다. 그냥 뭔가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깨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한 번씩 상상하는 게, 이렇게 깨물다가 세게 깨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세게 깨물고 싶을 때는 이제 보통은 세게 깨물어도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세게 깨뭅니다. 뭐 먹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특히 그러긴 하는데, 아니면 이제 나무 같은 거, 젖은 나무 같은 거, 이제 침에 젖은 나무라 하죠. 보통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한번 세게 한 번씩 깨물어주고 하거든요. 뭔가 그러면은 제 안에 무언가가 충족되는 기분이어서 뭔가 조금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거에서 나오는 좀 비롯되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그래서 무언가 깨무는 행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욱더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좋아하니까 그러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뭔가 그런 식으로 안정감을 얻을 만한 행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깨무는 게 그런 안정감을 얻는 좋은 행위라서. 그래서 예전에 껌을 진짜 많이 씹었습니다. 예전에 껌을 어릴 때 이제 그런 깨물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할 때 껌 같은 거를 많이 씹어 먹었습니다. 먹었다고 해서 삼킨 건 아니고요. 껌 같은 거를 씹으면서 어느 정도 욕구를 좀 해소했고, 외에는 사탕 같은 걸 좀 먹으면서, 사탕 이제 그 막대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 사탕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깨물면서 넘어가고, 하는 캐러멜 같은 거, 이제 캐러멜 같은 이제 쫀득쫀득한 거, 그런 것도 깨물면서, 그래서 뭔가 입안에 넣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마 그거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말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냥 입안에 무언가를 넣는 걸 좋아하는 행위는 깨무는 거에서 비롯된 성향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은 단순하게 제가 입을 방정맞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보통 그거에서 비롯됐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또 말하는 걸 그냥 입에 관련된 행위 자체를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깨무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면서 그냥 입에 관련된 웬만한 행위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침 뱉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불량해도 그러진 않는답니다. 길거리 막 가다가 퇴퇴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일탈을 즐기잖아요. 저는 일단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입에 관련된 웬만한 행위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깨문다거나 말한다거나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 지나가면은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같이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쪽 부위 물고 싶어지거든요. 어깨 뼈랑 그 목뼈 사이에 있는 그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보통 안마 해줄 때 많이 주물러주는 그 부분, 어깨 안마 할 때 많이 주물러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끔씩 깨물고 싶다고 생각이 납니다.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뭔가 그 부분이 사실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어느 사람 좀 뭉쳐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깨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별로 뭔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 부위가 깨물기 딱 좋게 생겼으니까 깨물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긴 합니다. 뭔가 사실 그 부위는 깨물라고 있는 부위 아닐까요? 그 정도면은 스스로 깨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깨물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아마 그쪽에 이빨 자국이 계속 남아있을 텐데, 진짜 깨물라고 만든 부위 아닐까요? 뭐 개나 고양이들을 보고 깨물라고 이제 놓는 부위. 왜냐면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과 공생하는 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깨물라고 만든 부위가 아닐지 가끔 의심이 듭니다. 정말 깨물기 좋게 만들어진 부위라서 부드럽고 턱이나 얼굴 넣기가 딱 좋은 위치에다가
이 정도면 사실 깨물라고 만든 부위 아닌가. 심지어 깨물어서 자극 줘서 이제 그 주물러 주면은 어깨가 풀리기도 하니까요. 그냥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깨물고 싶긴 합니다. 목덜미 같은데도 뒷목도 한번 깨물고 싶긴 해요. 뒷목도 한번 깨물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친한 사이고 친구여도 그런 식의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맞을만한 짓을 하는 거니까 안 하긴 하는데 가끔 하고 싶습니다. 가끔 정말 볼 때마다 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팔이나 발목 이런 데 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진짜 본능적인 욕구 같아. 본능적인 욕구. 사냥 본능에서 그 좀 유래되는 본능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깨물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발목이나 손목 아니면 이제 그 목이나 어깨와 목 사이에 있는 그 살 부위 그런 쪽을 좀 깨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깨물고 싶다는 욕구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그쪽 부위만 유독 깨물고 싶어요. 그쪽 부위만 유독 물고 싶게 생겼어요, 그냥. 뭔가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물고 싶게 생겼습니다. 손목 같은 거 물고서는 그냥 입에다가 물어놓고 우물우물하면서 그냥 한 번씩 씹어주고 하면서 하고 싶긴 합니다만. 손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발목은 좀 힘들지 몰라도 손목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긴 합니다. 발목은 잘못하면 이제 다칩니다. 다치니까 안 하는 게 좋고. 물론 목이나 그런 쪽도 다칩니다, 사실. 발목은 진짜 심하게 다치니까 안 하는 게 맞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깨물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인한테만 국한되면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 목덜미 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딱히 무언가 성별에 국한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보면은 목덜미나 이제 어깨랑 목 사이 아니면 손목, 발목 같은 데 물고 싶다는 욕구가 가끔씩 들긴 하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길가에서 그냥 마음껏 해버리면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고 잘못하면 이제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가끔씩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그런 욕구가 좀 있다. 뭔가 깨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억제하려고 이제 뭐 먹는 거라던가 이런 걸로 변형된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손 쪽이라 하죠. 손을 깨무는 행위가 조금 생긴 걸 수도 있고.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게 그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전선 깨물거나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게 전 손톱 깨물지도 않습니다. 손톱은 이 씹는 맛이 없어요. 손톱은 생각보다 씹는 맛이 없고 그러다 제가 뭐 아프게 깨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손으로 잡는다는 느낌? 그 느낌의 그 치약력으로 그 힘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치약력이 맞나? 하여튼 치약력으로 깨문다는 느낌이라서 뭐 세게 깨물지도 않습니다. 아프게 깨물지도 않아요. 그냥 우물우물합니다. 그 물어놓고 그냥 우물우물하는 느낌이 좀 가까워요. 깨물고서는 가끔 세게 깨물고 싶을 때는 일부러 나무젓가락이나 이제 그 나무 막대기 아니면 그 사탕 막대기 막대 사탕 담고 남은 그 하얀색 막대기 부분이나 아니면 캐러멜이나 이런 껌 같은 거를 좀 씹긴 합니다. 세게 깨물고 싶은 날에는. 근데 보통 그런 날은 안 오는 경우가 음식 먹을 때 세게 깨물 때가 많으니까 음식 먹을 때. 그래서 뭐 가끔 드는 생각입니다. 뭐 딱히 무언가에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좀 깨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조금 짐승 같은 면모가 있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의 짐승 같은 면모가 있긴 한데 사냥 본능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피해만 안 끼치면 되니까 그죠? 웬만해서 깨물고 싶은 욕구는 다 먹으면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음식 먹으면서
어차피 음식 먹으면은 알아서 충족이 되니까 음식 먹으면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독 이제 고기를 크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독 고기를 크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깨물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고기를 좀 크게 썰거든요. 이제 특히나 고기 중에서 목살 같은 부위를 되게 좋아하는데, 목살은 여러분들 지방질이 좀 적어가지고 오래 씹기가 좋습니다. 목살은 물론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부드럽게 구워지고 하는데, 목살 같은 부위는 보통 지방질이 적어가지고 오래 씹기가 정말 좋긴 합니다. 그래서 목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방질이 적다기보다는 지방과 살코기 사이가 확실하죠. 살코기가 엄청 많죠, 목살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거의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목살 같은 경우는 살코기가 거의 6, 80%를 넘고 이제 그 외의 부위가 지방이죠, 보통. 그래서 목살 같은 부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면 같은 것도 좋아하는 건데, 냉면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질기거든요, 면이. 그래서 면 같은 거 좀 씹으면서 씹는 욕구를 조금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억제라기보다는 해소죠.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씹는 것 같은, 여러 가지로 다 씹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은 당연히 씹어야 되고, 나무 막대기도 씹고, 이제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도 씹고, 그 아이스크림 하드바 같은 것도 씹고, 막대사탕 그 하얀 부분도 씹고, 빨대도 씹고 하면서 그냥 진짜 여러 가지 다 씹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안 씹으면 됐잖아요, 사실. 사람만 안 씹으면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사람을 씹는 순간부터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있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씹을 순 없으니까, 그 씹는 욕구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씹을 순 없으니까 차라리 제 손바닥을 씹으면 몰라도. 실제로 가끔 그런 욕구도 들긴 합니다. 그 진짜 사냥 본능적인 욕구인지 모르겠는데, 씹고 물어 뜯고 싶다라는 게 듣긴 하는데, 물어 뜯는 거는 진짜로 별로 안 들고, 가끔 정말 한 열흘 중에 하루 정도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치킨이나 뜯어 먹습니다. 아니면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질긴 패티 같은 거 있는 버거를 좀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뜯어 먹고 싶다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뜯어내고 싶다, 씹어서 뜯고 싶다, 이런 욕구라서 단순하게 그냥 뭐 좀 질긴 것들 먹으면서 해소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씹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미음 같은 거 씹을 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후루룩 하면서 마시게 된다 해야죠, 사실상. 마시는 거라서. 미음 같은 거나 숭늉 이런 것들은 사실 먹는다기보단, 씹어 먹는다기보다는 사실 삼켜 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씹을 만한 것도 없고 좀 아쉬운 감정이 너무 강하니까 잘 안 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채를 정말 좋아하는 게 아마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고기는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식감이라 하죠. 식감이 정말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기도 있고 되게 질긴 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야채는 보통은 그 식감이 정해져 있죠. 아삭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르거나, 보통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아삭한 야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이 같은 것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 이제 과일 중에서도 사과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배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오이도 좋아하고 이제 아삭고추도 좋아하고 상추 싸먹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양배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삭한 식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기는 아삭한 식감이라는 게 사실 없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고기 부위 중 하나가 오돌뼈거든요, 사실. 그래서 돼지 오돌뼈를 조리한 게 있는데, 그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돼지 오돌뼈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건 또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그거 말고는 이제 고기 중에서 뭔가 오독오독 씹히는 게 별로 없죠. 보통 오돌뼈가 아니면 이제 연골 부위라죠. 연골 부위도 그나마 비슷하긴 한데, 보통 연골을 메인으로 먹진 않죠. 보통 연골 식감이나 이런 맛을 메인으로 먹진 않으니까.
근데 야채는 그런 식감을 메인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야채를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해조류를 정말 좋아합니다. 별개로 해조류를 정말 좋아하는 거지, 그냥. 정말 웃긴 게, 이 해양 생물, 이놈들은 되게 맛이 별로 없는데, 해조류는 겁나 맛있습니다. 이 해양 생물 놈들은 하나도 맛이 없는데, 해조류는 겁나게 맛있어가지고, 이 어류들은 대개는 사실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개는 그냥 다 비슷한 맛입니다. 근데 해조류는 달라요. 다 달라요. 아, 그래서 제가 해조류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 제가 또 솔직해서 오늘 낮에도 말했다시피 또 먹는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죠.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할 게 많긴 합니다. 말할 게 정말 많아가지고 특히나 아마도 이제 낮에는 조금 졸렸는데 지금은 제가 잠을 자고 와가지고 굉장히 맑고 상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겐 더 좋은 소식이겠죠. 그게 이제 사운드가 빵빵하게 잘 차니까 여러분들의 더 좋은 소식이죠. 사실 사운드가 빵빵하게 차면은. 이 소식이니까 나도 좋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드는 생각이 내가 씹는 식감을 되게 좋아하니까 유독 이제 식혜나 알로에 코코팜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식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안에 쌀이 있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요. 알로에 같은 경우도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알로에 안에 뭔가 그 쫄깃하다 해야 될지 뭔가 좀 이제 그 젤리 같은 게 있잖아요, 안에.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로에를 유독 알로에나 식혜 같은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코코팜 여러분들 드셔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코팜에 그 네모난 하얀색 젤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코코팜에 이제. 그래서 그거 씹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 그런 음료수들을 위주로 마셨었긴 했는데 옛날에 좋은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딱 그냥 제게 딱 맞는, 제 성향에 딱 맞는 음료수들이었어요. 음료수 안에 이제 식감을 추가해서 또 하나의 오락거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 외에도 이제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거죠. 타피오카 펄인가? 라고 있는데 보통 이 타피오카 펄이 요즘은 접하기 쉬운 이제 씹는 식감이죠. 타피오카 펄, 그래서 예전에 타피오카 펄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한 식감은 좀 더 쫄깃쫄깃하고 그런 식감을 예상하긴 했는데 이게 물에 들어있다 보니까 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쉽게 씹히더라고요. 쉽게 아주 손쉽게 씹혀가지고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더 쫄깃쫄깃한 떡의 식감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식감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면은 제가 먹었던 곳이 타피오카 펄이 유독 그냥 좀 많이 부드러웠던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타피오카 펄은 씹는 식감 자체가 뭔가 제겐 아쉬웠어요. 아쉬운 식감이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쫄깃쫄깃한 조랭이떡 같은 식감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조랭이떡 같은 식감을 기대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조랭이떡 같은 식감보다는 뭔가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떡 식감이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식감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피오카 펄 들어간 이제 그 버블티였나요? 버블티 같은 거 뭐 나중에 찾아 먹어보시길. 그냥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음료수라고 하죠.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먹어보시길. 식감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제게는 좀 아쉬운 식감이긴 했지만 저 조랭이떡을 기대했어요. 사실 진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로 그때 조랭이떡 같은 식감을 기대했는데
아니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 너무 크게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뭐 거기서 제가 항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그냥 뭐 안 먹으면 되죠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돼요. 뭐 거기밖에 먹을 데가 없다면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항의를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되죠. 저는 웬만해서는 가게에다가 항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맛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맛있으면 계속 먹으면 그만이에요 사실. 저는 그냥 사실 누군가에게 굳이 피해를 끼쳐서 뭐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귀찮아서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그 사장님을 제가 존경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감정이 있다면은 뭐 하겠다만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맛있는 데는 계속 맛있는 데는 계속 시키고 맛없는 데는 안 시키면 되죠. 말 그대로 똑같이 맛이 바뀌면은 안 시키면 됩니다. 맛이 바뀌면. 맛이 바뀌었네 만에 물론 이제 그 집 특유의 시그니처 맛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맛이라면 그땐 항의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뭐 해야 될까 싶네요. 뭐 시그니처 맛을 위해서 주문한 거면은 진짜 화낼 만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대찌개 먹었으니까 부대찌개 맛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부대찌개 맛이 잘 안 나 그러면은 안 시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 특유의 뭔가 시그니처 맛이 있다면은 항의해야죠. 그건 이제 아니 분명 예전에는 이런 특유의 맛이 존재했는데 요즘 시켜 먹어보니까 없어요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게 맞죠. 물론 그런 때에만 항의를 한다는 거고 저는 뭐 그냥 맛없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정상적이란 겁니다. 그냥 맛없어서 항의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맛없으면 항의해야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맛없으면은 리뷰 남겨야죠. 맛있어도 리뷰 남기고. 저는 귀찮습니다. 리뷰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귀찮아요. 행위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리뷰를 안 남깁니다. 귀찮아가지고 리뷰 남기고 사장님 답변 보고 하는 게 귀찮습니다. 근데 가끔 배민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리뷰에 이제 사장님 보통 그 보면은 답변이 약간 매크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믿고 걸읍니다 사실. 리뷰 남기는 행위 자체를 믿고 걸읍니다. 왜냐면 리뷰를 남겨봤자 어차피 매크로가 올 거라서 아마 가게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매크로인 경우는 보통 리뷰를 안 남깁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음식점에 리뷰를 남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맛없으면은 피하고 맛있으면은 먹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를 안 남기는 것 같아요. 맛있어도 리뷰를 잘 안 남겨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맛있어도 이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맛있어야지 정상 아니냐 같은 느낌의 좀 마인드라서 맛있어도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많은 느낌이라서 맛없으면은 안 먹고 맛있으면 계속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좀 될 대로 되라식의 좀 마인드여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뭔가 리뷰 같은 걸 좀 안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리뷰 남기는 거 좀 귀찮지 않나요? 뭔가 저는 귀찮거든요 사실.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도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편이라 제가 워낙에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도 뭐 참여하면은 뭐 사이드 메뉴 더 주고 막 메뉴 추가되고 막 음료수 주고 막 그러는데 귀찮습니다. 그냥 안 받고 말지. 근데 그런데 가끔 있어요. 리뷰 이벤트를 강제로 받게 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은 그냥 리뷰 남기라고 압박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안 하거든요 리뷰를. 뭐 근데 애초부터 사장님이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강제로 선택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뭐 아싸리 받아야겠다 하면서 받고 리뷰를 안 남깁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리뷰를
안 남기겠다고 합니까? 안 남기면은 안 남기겠다는 선택지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리뷰 멘트 받고서는 리뷰를 안 남기는 그런 조금 뭔가 어... 어... 남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무례한 같은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저는 뭔가 거짓말하는 걸 좀 싫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 뭐 사장님한테 그 해가 되는 것도 없고 손님한테 해가 오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죄책감이 좀 심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런 거에 좀 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냥 조금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좀 있긴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건 또 이제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며칠 지나면 또 아무 생각 없어요. 아 리뷰 안 남긴다고 말죠 그냥. 네. 그냥 단순하게 리뷰 벤트 관련해서 좀 얘기한 거고요. 원래는 음식이 뭐 맛있냐 맛없냐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리뷰를 잘 안 남깁니다 저는. 아무리 저라는 존재 발언력이 약하더라도 저도 리뷰를 보고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리뷰를 보면서 시키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안 한다 리뷰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만 지금 정말 며칠째 며칠째 몇 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네. 제가 워낙에 말했다시피 식도락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만 며칠 넘게. 사실 먹는 것은 여러분들 삶과 떼놓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먹는 것은 이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요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따라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어떻게든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성욕도 어떻게든 떼어낼 수 있는데 이 식사욕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식도락에 대해서 정말 중시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며칠 넘게 먹는 것에 대해만 얘기를 엄청나게 했죠. 별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먹는 거 좋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다 행복하지 않나요, 뭔가?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는 걸 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지 않나 싶네요. 맛있는 걸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어 뭐 저한테만 국한된 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맛있는 거 먹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리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친구랑 사이가 안 좋더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 뭔가 좀 누그러지고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좀 싸운 친구더라도 맛있는 걸 먹으면은 좀 누그러지는 감각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만큼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식사 도중에 화내는 행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식사 도중에 화내는 행위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맛있는 걸 먹고 있는 상태에서 화를 내면은 이 뭔가 음식이 맛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부터 음식이 좀 맛없게 느껴져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화내는 행위 자체를 보통 자중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화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음식 먹으면서. 뭐 음식 먹으면서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해봤자 이거 음식이 아깝네 하는 좀 중얼중얼거리는 친구한테 화내는 그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보통 음식 먹으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음식 먹으면서 무언가 얘기 나누는 것 자체를 조금 안 좋아합니다. 뭐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음식 먹으면서 얘기도 하려고 그 방법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닥 올바른 행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뭔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음식을 다 먹고 얘기하면 모를까?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셰프나 이런 거 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 떠나서요. 그냥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말하면서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음식을 먹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말하려면은.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그 행위를 중단한다?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음식을 먹을 거면 음식만 먹어야죠. 그쵸? 네, 저에게는 사실 음식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셰프고 뭐 상대방이고 알바고 다 떠나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에 대한 예의를 그냥 벗어났다. 음식에 대한 도가 지나쳤다. 도가 지나쳤다가 맞을까요? 그냥 음식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음식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음식도 결국 맛있게 나와준 건데, 맛있게 나와준 건데 음식이 그 음식을 멈춘다. 먹히기 위해서 나온 친구를 안 먹는다라는 거는 저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먹히기 위해 나온 친구인데 심지어도 그냥 잘 먹히려고 맛있게 나와준 친구인데 그 맛있는 친구를 굳이 멈춘다. 저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음식에 대한 예의에 벗어났어요. 진짜 배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닌 이상 음식은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다 먹는 편입니다. 국물 요리 같은 경우도 국물까지 다 먹는 편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뭐 진짜 음식이 짜고 뭐 국물이 엄청 짜고 그런 거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거면 몰라도 엄청 짜고 막 그래가지고 몸에 안 좋고 막 속이 막 울렁거릴 거고 그런 거면 몰라도 웬만해서 국물까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면은 다 국물까지 먹습니다. 근데 솔직히 국물을 못 먹는 음식이 있긴 한가요? 사실 궁금한 게 마라탕 같은 거를 제외하고서는 있긴 한가 싶긴 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짜긴 해도 밥 말아 먹으면 괜찮고 뭐 찌개류나 국류도 사실 저도 국까지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니까 냉면도 그렇죠. 냉면도 전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냉면 육수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콩국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고 칼국수 같은 경우도 사실 국물까지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기도 하고 사실 국물을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을까요? 마라탕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라탕을 굳이 제외하고 있는데 그냥 굳이 말해서 한식 중에서 국물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옛말 중에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 나라는 이제 국을 항상 먹다 보니까 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밥과 먹을 때 반찬과의 최후의 마지노선이죠 사실. 이 국도 못 먹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밥도 먹지 말아라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통첩이니까 사실 한식 중에서는 국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식 중에서는 거의 한식에서는 다 국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안치국수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국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고 정말 국이 엄청 짜고 뭐 시고 그냥 맛이 엄청 강렬해가 자극적인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다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웬만해서는 완식이라 하죠. 완식을 합니다 보통.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음식에 대한 예의를 정말 갖추는 편입니다. 소스가 이제 접시에 실려서 온다면은 이제 숟가락이 있다면은 숟가락을 따로 써가지고 소스를 살짝씩 긁어 먹기도 하고요. 접시 들고 핥아 먹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선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소스 같은 건 이제 숟가락이나 아니면 포크가 있으면은 포크랑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긴 합니다.
포크 같은 거로 이제 소스를 떠가지고 먹기도 하고 숟가락으로 떠먹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정말 맛있는 소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맛있는 소스니까 소스가 남을 때까지 먹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보통은 먹습니다. 소스까지. 보통 소스가 맛있어서 먹는 경우도 많으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그 쟁반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다 먹는다. 밥그릇도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고, 같이 오는 국류도 국을 다 마시는 편이기도 하고, 정말 짠 게 아니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국이 너무 짜면은 밥을 조금 남겨놓고 이제 국류에서 반찬 그 건더기를 좀 건져낸 다음에 말아 먹긴 합니다. 건더기를 먼저 다 먹고 나서. 왜냐면 아무리 국이 짜도 건더기는 그렇게 안 짜거든요, 사실. 국에 아무리 염분이 그 분배가 되더라도 건더기는 많이 안 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건더기를 먼저 다 먹고 국만 남았을 때 밥을 말아 먹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먹는다. 그러니까 내화진이 맞을까요? 내어준 음식은 다 먹는다. 그게 음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진짜 뭐 배가 빵빵하게 꽉 차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면은 다 먹습니다. 다 먹는 게 뭔가 음식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찬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해서는 다 먹는 편이기도 하고. 한식집을 가면은 이제 김치는 당연히 나와주긴 하는데 별개로 그런 게 있어요. 어묵볶음이 있는데 제가 어묵볶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묵볶음은 한번 리필할 정도로 좋아하긴 합니다. 어묵볶음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묵볶음 드셔봤을지 모르겠는데 어묵볶음 되게 맛있는 거 알아요? 어묵볶음이 어묵볶음이 진짜 밥이랑 먹기 너무 좋은 게 짭조름하고 살짝 매콤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묵볶음은 되게 뭔가 잘 만든 반찬이에요. 하기가 쉬운 반찬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반찬입니다. 하기가 쉬운데 쉬운 거랑 별개로 되게 맛있어요, 어묵볶음은. 어묵이라는 재료 자체가 사실 이제 잘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묵볶음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식집 가면 그래서 제가 어묵볶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콩나물도 좋아하는데 콩나물보다 어묵볶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묵볶음은 거의 제가 거의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이랑 같이 가면 가끔 이제 묵 있잖아요. 묵무침을 잘 안 먹는데 저는 또 묵무침에 환장하거든요. 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묵무침을 항상 제가 싹쓸이 해갑니다. 주변에 물어봐요.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하면은 그러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그대로 내 앞에 놔둔 다음에 숟가락으로, 묵무침이 생각보다 무게 큽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4등분 한 다음에 먹습니다. 보통 이제 밑반찬이 먼저 나오잖아요.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밑반찬으로 나온 묵무침을 4등분해서 먹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묵무침을 먹기 애매해지니까 남은 묵무침을 입안에다 쓸어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묵무침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묵무침을 진짜 좋아해요. 묵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묵밥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한식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맛있는 야채도 많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다 다른 나라 음식이 맛없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음식도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실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나중에 해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라따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상에서 이탈리아 쪽이었나 프랑스 쪽이었나 어쨌든 그런 불어 쪽 쓰는 나라였거든요. 이탈리아인가? 라따뚜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라따뚜이 하시면 영화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 또 음식에서 모티브 따온 거거든요. 이름 자체가 라따뚜이가. 라따뚜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라따뚜이 어떤 맛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라따뚜이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가지가 들어갔는데 거기 라따뚜이 가지는 제 기억상에서 굽는 거로 기억거든요. 볶았나 구웠나 전에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기 라따뚜이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따뚜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쪽에서 먹는 야채 요리보다 외국 쪽에서 야채 요리를 좀 먹어보고 싶은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사실 한국 쪽 야채 요리는 다 먹어봤으니까, 거의 다 고사리 무침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먹어봤으니까 익숙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좀 이국적인이라 해야죠. 이향이라 해야 될까요? 이향적인이라 해야 될까? 이국적인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식의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외 요리들은 거의 다 대부분적으로 야채 요리보다는 고기 요리가 워낙 많아요. 고기 요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소수의 야채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궁금하긴 해가지고 사실 어떤 맛일지. 야채 요리는 사실 저는 야채는 다 맛있다 생각하는 바라서 난 기본적으로 옛날에 안 먹어봤던 청경채라는 것도 먹어보니까 겁나 맛있더라고요. 청경채. 청경채 진짜 맛있던데요. 옛날에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청경채 뭐 사실 한참 전에 먹어봤지만 맛있더라고요. 청경채 같은 경우도. 청경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동파육 같은 데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샤브샤브나 이런 데 들어간지도 몰랐는데 살짝 알배추랑은 또 다른 식감의 맛이어가지고 다른 식감의 그 다른 맛이어가지고 청경채는 청경채 나름대로 맛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알배추랑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맛? 결국은 야채다 보니까 푹 익으면은 부드럽긴 합니다. 근데 뭔가 체감상 청경채가 좀 더 덜 익는 느낌이라 될까?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이 좀 더 오래가는 느낌? 청경채가 체감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청경채를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야채 얘기하니까 향신료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향신료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물론 그 고추나 마늘, 후추 같은 건 좋아합니다. 그런 향신료도 좋아하는데 이국적인 향신료라죠. 고수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고수를 말하는 거 뭐냐면 고수 여러분들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저는 고수는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수 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먹었을 때는 그 쌉싸름하다기보다는 뭔가 사실 미나리나 아니면 이제 이런 야채들처럼 뭐 쌉싸름하다기보다는 고수는 뭔가 그 비누를 먹는 기분이었어요. 비누를 먹는 맛이었거든요. 제 기억상에서. 또 웬만한 음식에 고수 토핑을 뺄 수 있냐면은 저는 다 빼는 것 같아요. 고수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일단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쑥갓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쑥갓이랑 고수랑 맛이 너무 달라요. 쑥갓은 이 쌉싸름한 맛에 먹는 그런 느낌인데 고수는 씁쓸한 게 아니라 쌉싸름한 맛이 아니라 뭔가 좀 비누 먹는 맛? 그런 맛이어가지고 고수가 향기로워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맛이 되게 향기로워요. 예, 그 말 먹고 딱 떠오르는 게 맛이 되게 향기로워가지고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네, 쑥갓은 향기롭지가 않죠 맛이. 풀네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좋습니다. 쑥갓 같은 게 좋아요 오히려. 고수는 모르겠네요. 어울리는 음식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 어울리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지 고수는 일단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해외 분들은 고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고수 같은 거를 항상 올리시는 편의점을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찾아봤는데 거기서 본 얘기지만 한국인이 고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기합니다. 고수를 먹는 걸 보면은 뭔가 조금 신기해요. 고수는 도무지 제 입맛은 안 맞을 것 같은 향신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나중에 가서도 고수는 안 먹지 않을까. 차라리 쑥갓을 먹으면 모를까. 쑥갓은 맛있어요.
고수는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분들 이제 고수 드시는 거 보면은 신기합니다, 사실. 뭔 맛으로 먹는 거지 싶어요, 그냥.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고수는 뭔 맛일까 싶습니다. 그냥 진짜 뭔 맛일까? 저거 뭔 맛으로 먹는 걸까 싶습니다. 향기로운 맛으로 먹는 거, 진짜 향채로서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1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혀에서부터 미각으로부터 거부하는 그런 맛이었어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쑥갓이나 이런 쪽이었어가지고 쑥갓, 미나리 뭐 이런 쪽이었어가지고 미나리 하니까 여러분들 미나리 삼겹살 겁나 맛있는 거 아시나요? 미나리 삼겹살집 진짜 미나리 든 삼겹살집은 이 그냥 가게를 들어가서 딱 불판이 미나리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랑이 싹 틉니다. 사장님이 플러팅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싹 틉니다. 미나리 삼겹살 겁나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드셔봤을지 모르겠는데 미나리 삼겹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겹살의 느끼한 맛을 미나리가 싹 잡아줍니다. 그냥 삼겹살이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미나리가. 심지어 미나리가 아삭하잖아요. 삼겹살에 사실 막 마늘 넣고 야채 넣으려면 귀찮은데 미나리 삼겹살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나리 한 줄 싹 해가지고 삼겹살에 싸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나리가 아삭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식감이 다 들어옵니다. 미나리 삼겹살은. 진짜 너무 좋아요, 미나리 삼겹살. 어릴 때는 솔직히 미나리 같은 거 뭔 맛인지 몰랐거든요. 미나리, 쑥갓 뭐 이런 것들. 근데 조금 크고 보니까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나리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느끼한 맛을 미나리가 싹 잡아주니까 그냥 끝내줍니다. 옛날에 쌈무도 왜 먹는지 몰랐어요. 쌈무 먹다 보니까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치킨 같은 경우도 치킨무를 왜 먹었는지 몰랐는데 조금 먹다 보니까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치킨무가 들어가잖아요. 치킨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요, 그냥. 이게 무가 특히나 이제 흔히 소화제라고 많이 하잖아요. 무가 소화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치킨무를 먹으면은 이 치킨이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요, 치킨무는. 끝내줍니다. 치킨무는 있잖아요. 치킨이 별로 안 느끼해도 들어갑니다. 치킨이 별로 안 느끼해도 맛있습니다. 제가 유독 이제 잘 안 먹는 게 피클 하나 있는데, 피클은 사실 피자가 느끼하면 먹긴 먹어요. 피자가 느끼하면 피클을 먹긴 하는데 피클 자체가 사실 제 취향이 아닌지라 그거는 잘 안 먹긴 합니다. 피클은 잘 안 먹는데 치킨무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냥 무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냉면에 무도 좋아하거든요. 냉면에 이제 무도 좋아하고 깍두기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 자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잠시 화장실만 간단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간단하게 갔다 왔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어서 얘기해서 피클은 뭔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피자랑 먹기엔 조금 아쉬운 느낌? 아 물론 피자랑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돈가스 쪽이 더 어울려요. 저는 피클은 오히려 돈가스 쪽이 좀 더 어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피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좀 싫어합니다. 이제 햄버거 같은데 피클 가끔 들어가거든요. 맘스터치나 롯데리아는 피클이 안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맞는데 맥도날드 같은 데를 먹어보면은 피클이 좀 들어갑니다. 버거킹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버거킹 피클이 좀 들어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맘스터치나 이제 롯데리아 같은 거는 피클이 들어가는 메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거 피해 먹어봐야 되긴 한데 그게 이제 극소수니까 어차피 그 소수 메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수의 메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피클 들어가는 메뉴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피해서 먹으면 되는데 가끔 땡길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 할 때 뭐 가끔 먹습니다. 피클 들어간 버거를. 단순히 그냥 그 버거 맛이 땡겨서 피클 땡겨서라기보다는 가끔씩 먹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피클이 그냥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햄버거도 웬만해서 피클에 들어간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뭔가 햄버거에 피클이 들어가면은 음, 일단 제 취향이 아니게 돼요. 아삭한 식감을 먹을 거였으면은 양파나 이런 걸 넣는 게 나았지 피클 자체를 원하진 않으니까요, 제가. 아, 근데 그냥 그런 얘기예요. 피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냥 토마토는 제가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냥 토마토 먹는 거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가는 거를 그닥 반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그닥 취향이 아닌 게요. 토마토는 살짝 그 달콤하고 좀 더 이제 뭔가 프레쉬한 맛이죠, 사실. 좀 물이 많은 과일인데 토마토도 촉촉한 맛인데 전 햄버거를 그렇게 촉촉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굳이. 굳이 그렇게 정말 느끼한 햄버거가 아닌 이상 굳이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저는 햄버거에 토마토라는 행위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뭐 만약에 토마토가 필요할 정도의 느끼한 버거라면은 좋아하긴 합니다만 보통 버거가 엄청 느끼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버거 먹다가 느끼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보통 없을 테니까 물론 못 느끼게끔 따로 조절을 하고 느낄 만한 음식엔 토마토 넣는 거긴 하겠지만 그냥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닥 반기진 않습니다, 제가. 뭔가 안 어울려요. 뭔가 제 입맛엔 안 어울려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제 입맛엔 안 어울려가지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고충이 있겠죠. 저는 일단은 그런 고충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토마토는 햄버거에 조금 아쉬운 음식이에요. 소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는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토마토 샐러드는요, 그러니까 샐러드에 들어간 토마토는요, 맛있습니다, 사실. 상추랑 싹 해가지고, 왜냐면 토마토가 이제 사실 새콤한 맛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달콤하고 좀 새콤한 맛인데,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에 토마토 들어가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 맛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굳이 드레싱 소스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맛이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토마토는 오히려 샐러드 쪽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햄버거에는 그닥 안 땡기고요. 뭐 햄버거에 토마토 들어가서 맛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안 어울려요. 뭔가 토마토 혼자 놀아. 뭔가 토마토 혼자 놀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토마토 하니까 떠오른 건데 케찹 있잖아요. 토마토로 만든 케찹.
뭐 하겐다즈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사실 여러분 토마토 이제 케찹이랑 마요네즈 중에 뭘 더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토마토, 머스타드 이 세 종류 있죠. 보통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마요네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요네즈를 이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느끼한 맛이랑 별개로 그냥 고소해서 좋아합니다. 마요네즈 자체가. 그래서 참치 마요 할 때도 마요네즈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마요네즈가 일단 기름덩어리라 지방이 정말 많긴 하지만 맛있는 거랑은 좀 별개죠. 맛있으면 그만 아닌가요, 사실? 저 항상 말하지만 모든 음식은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살찌고 비싸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으면 됐습니다. 그 음식이 그만큼의 값어치의 맛이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음식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값어치의 음식이면은 굳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햄버거를 좋아하는 건데 제가 케첩이랑 마요네즈, 머스타드 다 다른 맛인 게 머스타드는 뭔가 새콤하죠? 뭔가 그 토마토랑은 또 다른 느낌의 새콤한 맛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케첩은 이제 좀 더 달고 새콤한 느낌이고 마요네즈는 좀 더 느끼하고 고소한 느낌이고 그리고 머스타드도 이제 허니 머스타드가 있고 일반 머스타드가 있긴 한데 일반 머스타드는 되게 새콤하거든요. 제 기억상에서. 허니 머스타드는 되게 달콤하긴 합니다. 케첩보다 달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는 일단 마요네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 머스타드가 어떤 거를 먹든 간에 머스타드, 케찹, 마요네즈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마요네즈 고릅니다. 감자튀김도 솔직히 케첩보다는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걸 좋아할 정도로 마요네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에 케찹을 먹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감자튀김, 느끼한 감자튀김이라면은 케찹과 마요네즈를 반반 섞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뭘 찍어 먹을 때도 항상 마요네즈를 좀 넣는 편입니다. 마요네즈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맛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먹는다. 이 정도로 제가 마요네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로만 지금 며칠째 떠들고 있는데. 진짜 이거 내가 맨날 해명하지만 좀 많이 먹는 편 아니다 보니까 해명할 뻔떡지도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은 얘기 하는데 이제 워낙 식도락을 좀 중시하니까 먹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일부러 밥 친구 하라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 좀 비롯됐습니다. 밥 친구 하라는 이유도 제가 먹는 얘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따라오라는 느낌으로 밥 친구 하라는 거였기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제가 밥 친구로 삼아달라는 것도 그냥 그런 이유였으니까. 왜냐면 사실 이 시간대 방송을 키는 이유도 다들 배부를 때니까. 보통 이 시간대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밥을 먹고 나서의 확률이 좀 크니까 이 시간대 방송을 키는 것도 그 이유에서 비롯된 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밥을 먹고 와야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밥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근데 제가 또 저녁 방송에서는 또 밥을 좀 못 먹고 와요.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오는데 웬만해서는 사실 6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6시, 7시에 보통 저녁을 드시잖아요. 사실 원래 지금 시간대 밥 먹을 시간이죠. 근데 저는 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밥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배고프긴 한데요. 어차피 방송하고 먹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먹을지가 고민인 거지 사실. 저는 뭐 언제 먹냐, 얼마나 먹냐보다 뭘 먹을지가 사실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어차피 얼마나 먹냐는 어차피 배부를 만큼밖에 안 먹으니까 문제가 없고 언제 먹지는 솔직히 식당 하시는 분 아니면은 시간 딱딱 맞춰서 먹는 거 좀 빡세니까 그냥 언제 먹을지 딱히 안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뭘 먹을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뭘 먹지 하면서.
이럴까지 얘기한 거 어차피 나중에 햄버거는 좀 먹을까요? 햄버거는 좀 먹어야겠어요 이따가 이제 쉬면서 햄버거나 먹으면서 좀 방종해야겠네요. 아 물론 잘못 말했네요. 방종을 하고 햄버거나 먹으면서 쉬겠습니다. 요즘 생각 중인 게 사실 방송을 좀 이제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SNS 하는 거긴 한데 SNS 하기에는 제가 그걸 솔직히 꾸준히 할 의향이 없습니다. 사실 SNS 자체를 가장 큰 게 일단은 저는 방송만 꾸준히 해도 이미 벅차기 때문에 SNS까지 신경 써가면서 할 의향이 없습니다. 뭐 사실 SNS를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트위터나 이런 거를 하긴 했었는데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요. 관리하기가 귀찮습니다. 사실 홍보하려면 SNS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굳이 해야 될까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무나 와주지 않을까요? 제 방송을 애초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처럼 흘러들어 오시는 분들만 잡고 있으니까 뭐 SNS로 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잡아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뭐 굳이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꾸준히 방송하는 것만 해도 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알아서 오시겠죠 뭐. 흘러들어오는 물 들어오듯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면 되듯이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졌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졌기만 해도 될 테니까. 신입 태그나 이런 것도 달기가 좀 귀찮은 게 뭐 신입도 아니고 어 태그 달기가 사실 귀찮습니다. 태그 달고 방송하는 게요. 일단 태그를 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귀찮습니다. 그냥 태그를 다는 행위 자체가 안 귀찮으면 하겠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태그에 다는 행위 자체를 어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해야지 이제 유입이 좀 들어가는 걸 테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뭐 진짜 제가 유입을 바라면 차라리 게임 방송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유입을 바라면 이제 유행하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거나 신작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나을 테지만 게임을 하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어서 저는 말수 적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수다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수다 방송하는 게 저한테 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을 사실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죠. 게임을 할 거였으면은 그냥 게임을 계속 했겠죠. 언제마지만 제 방송의 주 컨텐츠는 수다기 때문에 결국은 만담이기 때문에 계속 만담을 이어갈 겁니다. 저는 계속 이 만담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계속 이어갈 거라서 뭐 나중에 들어올 사람은 계속 들어올 테니까 고정 뭐 청중층이 생겨서 봐줄 사람은 계속 봐줄 테니까 그냥 흘러 들어오실 분들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실 분들은 흘러 나가시듯이 안 잡습니다. 그냥 저는 잡기가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오실 테니까 알아서 보고 가실 테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제 방송 다시 보기에 조회수가 오른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왜 올랐지 싶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왜 올랐지? 썸네일도 딱히 안 만들어놔가지고 유입이 들어올 만한 구석도 없어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올랐대? 그런 생각에 조금 고민이 있긴 한데 뭐 오르면 좋으니까 오르면 좋잖아요 사실.
아마도 그냥 보니까 이제 이게 뭐지 싶어서 누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렇게라도 유입됐으면 좋겠는데 뭐 웬만해서 안 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대 갑자기. 아니네, 신나네요. 초반만 그냥 조금 잔잔한 거였지 바로 신나네. 좋네요. 이런 노래들 좋아합니다. 항상 보면은 아침에는 짤뺑을 하죠. 1시간 정도 하고 저녁에는 항상 1시간 반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제가 웃긴 게요. 우리 저녁에 더 힘들 텐데 아침에는 더 짧게 하고 저녁에 더 길게 합니다. 뭔가 조금 이유는 모르겠네요. 뭔가 저녁에 좀 더 오래 하는 게 편한가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솔직히 되게 길게 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아침에 더 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보통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길게 하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전 방송에서도 사실 이제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봤을 때도 이사할이 많지 이제 저녁 방송은 또 되게 길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심지어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웃긴 게요. 며칠 전만 해도 사실 낮 방송을 안 아니 저녁 방송을 아예 안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갑자기 저녁 방송 주기가 많아진 건데, 오히려 방송을 하니까 더 하게 되네요, 사실. 난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저녁 방송을 덜 하지 않을까를 걱정했거든요. 근데 되네요. 이게 저녁 방송을 오히려 더 하게 되네요. 예, 더 하게 돼요. 웃긴 놈이다, 그죠? 난 물이 거의 다 마셔가니까 다음 노래를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다음 노래 2분 14초짜리 노래고요. 사실 이제 거의 할 만한 얘기 다 한 것 같고, 내일을 위해서, 체력 비축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방송을 슬슬 할 각도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2분 14초짜리 노래고, 보니까 분위기가 행복이네요. 그만큼 신나겠죠. 뭐 늘 똑같이 1분 남았을 때 방전 멘트 뱉으면서 하겠습니다. 방전 멘트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뭐 늘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바이바이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방송 멘트가 따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대본을 쓰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놀랍게도.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내뱉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은 그냥 늘 즉흥적으로 합니다. 자, 딱 1분 남았으니까 슬슬 얘기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솔직히 잘 지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밥도 다 드셨을 테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해서 밥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늘 말하지만 더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덜 맛있는 것보다 어차피 맛있게 먹을 건데 덜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더 맛있는 걸 드시면서 제 밥 친구로 저를 밥 친구로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좋은 기억으로 삼아주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되게 방송 재밌게 한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찾아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늘 말하지만 제 방송에 이렇게 교류 창구에 오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이제 슬슬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들 자실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아마도 이제 좀 쉬다가 자러 갈 확률이 높고요. 이거 끝나고 밥도 먹을 거라서 저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제 다들 좋은 꿈 꿨으면 좋겠고, 늘 말하지만 내일 오후 1시쯤에 뵙시다, 여러분들. 그때는 고정적으로 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 오늘은 꼭 좋은 꿈 꾸시면서 편안한 숙면을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